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목표, 그 다음에 그 달의 목표, 그날 하루의 목표, 그 주의 목표, 그 하루의 목표,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쪼갠 이유가 가장 큰, 우리의 비전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이제 세분화돼서 쪼개서 도미노를 놓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결과 중심적이냐 과정 중심적이냐, 이게 부자들은 과정 중심의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과정에서 잘한 거 못한 거 강점 약점을 잘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일반 가난한 사람들, 그냥 일반 대중은요 결과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너 이런 거 한다고 되겠어? 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결과를 이뤄내고 무언가 좀 돈을 벌기도 하고, 무언가 내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되게 생소했으나, 예를 들어 자전거를 했을 때도 너 미쳤다, 아니 자전거가 아니라 비행기를 만들 때도 미쳤다, 이게 어떻게 나냐, 그게 상식적으로 되냐 했지만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됐고, 지금의 우리가 전 세계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 순간 이게 당연하지 않은 새로운 것에서는 사람들이 다 너 그게 되겠냐고. 얼마 전에 휴먼 스토리를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로 보게 됐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그 루게릭병에 걸리면서 어, 그 한순간에 50억 빚이 생기게 됐어요. 그 제조업을 하는 곳이었고, 일반 엘리베이터에 그 번호판 누르는 그 스텐이 거기에서 70% 정도 이상이 거기에서 발주를 했던 거예요. 그 제조업에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뭔가 사업을 늘리기 위한 막 이제 빚도 늘려서 막 이렇게 창고도 이렇게 하고, 당시에 늘렸던 것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얼핏 봤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 딸이 디자인 교육 쪽에 강사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50억의 빚을 졌고, 결국에 그 딸이 이제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했던 일들. 근데 그 딸이 이제 막 현장 조사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3년 안에 14억인가 16억인가를 갚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스탠도마를 만들게 되면서,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 그 주변에서 너 이거 되겠냐고, 네가 이런 일도 한 번도 안 해봐, 막 옆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제는 이걸 증명해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 될 줄 알았다.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말에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 중심주의. 근데, 오늘 이제 김승호 회장님 그 영상을 저희 아이승환 대표님이 이제 저희 이제 수강생들한테, 평생 제자한테 이제 올려주신 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 그 형제가 이제 김승호 회장님하고 이제 질문하는 Q&A 식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자기는 무언가 쉬지를 못하겠고 계속 끊임없이 일을 찾고 뭔가를 찾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김승호 회장님이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다 라고 하면서, 사실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보통은 야 좀 쉬어라, 좀 어느 정도 하면 됐고, 야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그 진짜 부자들은 그런 것들에 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격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게 결국엔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힘들던 어렵던 불안하던 하던 무언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점점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매 순간순간을 찾는 행동들을 하고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다른데, 제가 이제 결과중심적과 그 과정중심주의에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뭔가 했던 것에서 사실 초반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과 싸우는 것도 있고, 감정과 싸우는 것도 있고, 내가 배운 이론과 내 현실의 내 현 상태에서 싸우는 부분들, 내가 무언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도 못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했어.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특히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생각들을 되게 잘해요. 이게 근데 겸손한 것 같지만 진짜 겸손한 거 아니고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내가 답답한 마음에 그냥 편해지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되게 나약한 행동이고, 오히려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지? 그런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오히려 나가보는 거, 바깥으로 나가보고 행동을 하고, 책을 읽고 무언가를 해야지, 계속 거기다가 자책하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건 계속 정말 싫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내가 실패하는 거? 근데 제가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 싶으면, 어, 저희가 이제 집착의 법칙에 이제 내일 저희가 교육 때 쓸 교재를 저희 이제 주하영 대표님이 올려주셨어요. 아직 읽은 건 다 읽은 건 아니고, 그 앞에 큰 제목이, 그러니까 유일한 실패는 포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제목을 읽는데, 제가 되게 그 대목을, 그래, 진짜 우리가 죽는 거, 포기하고 내가 목숨을 잃는 거 정말, 그건 정말 큰 실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 순간순간 같은 실수를 하건, 뭐, 정말 바보 같건, 근데 내가 여기에서 포기를 하느냐, 정말 끝까지 이것과 싸워내서 이겨내느냐, 5년이 걸리던 1년, 3년, 5년, 10년, 20년,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것과 싸우다가 죽더라도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는 것과 정말 그 바보 똥멍충이 같은 것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도 그걸 위해서 계속 싸워나가고 찾아가는 것들. 정말 얼마나 고집부리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아까 휴먼 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책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진짜 비참한 순간, 정말 큰 실패를 겪는 것들, 막 아픈 거. 아이승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에서도 막 내 집을 공개하면서 같이 막 합숙하면서 도와주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튀를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먹튀 그 다음에 고소하고 막 내가 도와주는 그 마음에 오히려 막 화살을 꽂혔을 때, 내가 돕는 사람한테 비수를 꽂혔을 때, 내가 자식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었나 다윗이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식한테 죽임을 당하는 쫓기는 신세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내가 나였을 때 얼마나 그게 아픔이고 슬픔이고 큰 고난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 고난도 사실 아니에요. 아직은 아픈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 관련된 거고, 그냥 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인한 그냥 경제 문제라. 사실 그 휴먼 스토리를 보는데 50억? 와, 50억이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6억은 빚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진짜 별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거잖아요. 많은 우여곡절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4억이었나? 16억이에요. 아무튼 그 돈을 진짜 3년 안에 갚았다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걸 갚고 나니까 2년 안에 나머지 34억인지 6억인지 그 돈은 갚을 수 있다라는 또 확신과 또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본인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거. 그 다음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처음에는 막 원망도 했고 했지만,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신념과 철학과 지금 그 루게릭으로 몸은 다 굳었는데도 이 언어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회사에 나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되게 나에게 이런 걸 남겨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가 그 안에 다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분명히 혼자서는 될 수 없어요. 거기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과 만나서 어떤 무슨 어떤 사장을, 삼성 쪽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 휴먼스토리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엘리베이터에 70% 정도를 그 본인에서 다 발주를 준 그 대표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그 대표가 그 발주를 다 자기한테 줬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바빴지만 굉장히 잘 됐다. 어떻게 또 그런 분과 연결이 돼서 내가 이렇게 잘 됐고, 또 지금도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자녀가 이 대표한테 부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전기차 충전기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삼성에서 일했던 대표를 연결이 되는 것에서 또한 감사함과 이러한 운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운은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고. 그게 그 부자들, 무언가 이뤄냈던 위기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에서 다 모두 연결되는 건 모두 누군가와 함께 하냐에 따라요. 부자와 함께 하냐.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더 많이 느꼈고, 제가 그래서 실패를 혼자 할 때는 실패하게 돼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래, 내일 하자. 자꾸 미루게 돼요. 하지만 내가 부자들과 함께 했을 땐 거기에서 얼마나 위축이 되고 바보 같은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내가 할 일을 찾게 되고, 하나라도 더 콜드콜을 하게 되고, 하나라도 더 고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데 내 주변에, 그 정도 괜찮아. 너 지금 진짜 열심히 했어. 너 그리고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마음은 위로가 되죠, 그 당시.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과정과 또 결과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오늘 김승호 회장님의 그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그 김승호 회장과 연결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조언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것들 보면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하와이 데이트든 뭐 이런 것들 막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카네기?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내 묘에 이거 한 문장을 새겨달라. 나는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내 주변에 똑똑한 사람과 함께 있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의 그런 사람이다. 한 평생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사람, 정말 유능한 사람, 정말 부자들하고 내가 붙어 있어서 그 사람 곁에서 내가 있었던 것들이 진짜 제일 잘한 거다라는 것처럼, 맞다. 그거밖에 없다. 내가 진짜 계속 똥멍충이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아무리 내가 잘해내려고 하더라도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는
진짜 그렇게 그지같이 바보 같고 정말 병신 같고 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는지, 왜 이렇게 진짜 지혜롭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겁쟁인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무언가 도전을 해도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신뢰가 없어. 그러니 뭘 어떡해. 그런데 본인이 진짜, 근데 또 안에서 나아지고 싶잖아요.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여곡절, 그리고 불안하고, 막 미래는 알 수는 없고, 그렇다고 누가 막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뭘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찾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찾는 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선 많이 실패할 것이고, 그 실패 속에서 나도 또 같이 또 계속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행동하고 목표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막 계속 결과가물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장기적인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에서도, 경제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이 어려운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인 것이, 성공은 그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 장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왜 어렵고 힘든 건지를 잘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 돈그릇을 키우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 매스컴까지 타고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막 빚을 들이지 않고도 다 오로지 순수익 마진으로 일으켰어요. 그 사람이 그 맛을 들이는 순간 자신의 원칙, 그런 기존에 조심했던 부분들이 싹 가셔서 빚을 내서 2억 3억 빚을 내서 2호점, 3호점, 4호점을 냈어. 근데 거기에서 그 매출에 이게만 너무 감찰되다 보니까 재료, 근데 중간중간 사람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고 매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오질 않네? 라는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만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년 만에 사업장이 망했어요. 그런 사례를 이렇게 들었는데 보세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부자와 대화 속에서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너무 내가 잘 될 거다라는 것에서 너무나 관가했고,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해와서 이루었던 것까지도 불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3호점, 4호점, 5호점을 늘리지 않는 게 더 낫을 법했고, 아니면 그냥 은행원으로 있었던 게 더 낫지 않았느냐라고 만약에 그렇게 냈었을까요? 했는데, 그거는 뭐, 만약에 이런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다. 하지만 내가 이 어려움이 결국엔 또 자산으로 되어서 내가 그만한 돈그릇이 되어 있을 거다. 그때 쓰는 것이 또 다르다.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돈그릇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바보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실패는 포기하지만 포기다. 그러면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앞으로 향해 나아갈 것이고 나아가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진짜 빠르면 성공의 속도로 살아간다. 아이승환 대표님 언제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간직하고 기억을 하셔서, 네. 우리가 실패하는 건 뭐다? 포기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갈 수 있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